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을은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무엇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덕팔이라 불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덕팔이와 한 젊은 과부가 겪은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을 담고 있어요. 웃음과 눈물, 오해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기 바래요. 강원도 오지 산골 마을, 그곳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름하여 덕팔, 나이는 28배, 키는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문짝만 했습니다. 덕팔이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번은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 소 한 마리를 물고 가려 하는 것을 맨손으로 잡아 혼내준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큰 바위가 산사태로 굴러떨어져 마을길을 막았는데 덕팔이 혼자서 그 바위를 들어 옮겨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팔이를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장사로구나. 우리 마을에 덕팔이가 있어 든든하다네. 저런 힘이면 임금님 호위무사라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덕팔이는 그런 칭찬에도 조금도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았지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으면 나무를 해다 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씨는 그 거대한 체구만큼이나 넓고 따뜻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행상인이었는데 덕팔이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정말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요? 나그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할아버지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면 알게 되지. 덕팔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때 마침 덕팔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온 가족이 한달은 쓸만한 나무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빈손으로 산책하는 것처럼 가볍게 걸어 내려왔지요.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게 다가 아니야. 한 번은 우리 마을 우물이 말랐을 때 덕팔이가 혼자서 바위산을 뚫어 샘물을 끌어왔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착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덕팔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 지게에 한 짐 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소나무 두어 그루 분량의 나무를 지고도 마치 솜털을 진 것처럼 가볍게 걸어 내려왔지요. 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김할아버지 댁에 장작을 좀 갖다 드려야겠군. 덕팔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김할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나무를 할 수 없어 덕팔이가 틈틈이 도와드리고 있었지요.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덕팔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짐승 냄새도 아니고 사람 냄새도 아닌 묘한 냄새였어요. 뭔가 이상하군. 덕팔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덕파리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왈패 서너 놈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과부였는데 곱게 생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필자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과부의 옷은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쁜이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텐데 어차피 과부 아니냐? 우리랑 놀아도 될 것 아니야? 하하, 오늘은 재미있겠군. 덕파리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이마에 핏대가 섰어요. 이놈들아, 무슨 짓이냐? 덕파리의 호통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근처에 있던 새들이 모두 놀라 날아올랐어요. 심지어 멀리 있던 노루떼도 놀라 달아났지요. 왈패들이 돌아보니 키가 장대같이 큰 사내가 지게를 벗어 던지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주먹은 바위덩이처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어요. 지게에서 나무들이 쏟아져 나오며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마저 왈패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렸지요. 덕파리의 우람한 체격이 점점 가까워오자 왈패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디서 나온 놈이 남의 일에 참견이냐? 왈패 중 하나가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덕파리의 위압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왈패는 덕파리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체격도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남의 일? 무고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냐. 덕파리는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성큼 다가섰어요. 그러자 그 왈패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덕파리는 마치 나뭇가지를 꺾듯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나머지 왈패들이 놀라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덕파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첫 번째 놈은 한 주먹에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주먹이 얼마나 강했는지 맞은 왈패는 한 바퀴 돌며 땅에 나뒹굴었어요. 두 번째 놈은 허리를 잡혀 들어 올려진 채 큰 나무에 내던져졌지요. 그 나무가 흔들리며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놈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마지막 놈은 아예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 했지만 덕파리가 그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다 다른 놈들과 함께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왈패들은 덜덜 떨며 용서를 빌었어요. 덕파리는 그들을 쏘아보며 경고했지요.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서 썩 꺼져. 왁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덕파리는 과부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이 과정에서 덕파리의 저고리가 찢어져 우람한 가슴팍이 드러났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근육질의 몸매가 환히 드러나자 과부는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탄탄한 가슴 근육, 우뚝 솟은 어깨선, 그리고 팔뚝의 단단한 근육들이 햇살 아래서 윤기가 났지요. 과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괜찮으신가요? 덕파리가 과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의 우직한 눈빛과 진실한 표정에 과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과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덕파리의 단단한 가슴팍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과부가 된 지 3년째 그동안 이런 두근거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파리는 찢어진 저고리를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과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겸손함까지 갖춘 사내라니.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덕팔이라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저는 화영이에요. 이 마을 사람은 아니고 친정 어머니 병환 때문에 잠시 왔다가. 화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과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온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낯선 사람에게 다 털어놓기는 창피했지요. 그러시군요. 혼자 다니시기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화영은 덕파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고개를 한참 들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덕파리는 찢어진 지게를 주워 매고 흩어진 나무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화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덕파리가 무거운 나무들을 혼자서 척척 들어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런 사내와 함께라면 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덕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화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덕파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에요. 근육질의 가슴팍, 우직한 눈빛, 자신을 구해준 그 든든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화영은 이불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덕파리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과부가 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22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줄곧 혼자 살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구박했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해서 친정으로 돌아왔지요. 그동안 남자라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덕파리는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영은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단장을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머리를 빗고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산나물을 뜯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덕파리가 사는 곳을 알아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덕파리는 마을 뒤편 산 중턱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지요. 덕파리 말이야? 착한 총각이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산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아직 장가도 안 갔나? 그게 이상해. 마을 처녀들이 줄을 서는데도 관심이 없더라고. 아마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것 같아. 마을 안악의 말을 들은 화영은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장가를 안 갔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화영은 덕파리의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지요. 마당에는 각종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집 주변에는 그가 직접 심은 듯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덕팔날이 계신가요? 화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곧 집안에서 덕파리가 나왔는데 그는 나무를 패다 말고 나온 듯 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어제 그 부인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덕파리가 나무를 패다 말고 도끼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화영은 그의 땀에 젖은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뛰었지요. 하얀 속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우람한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제 은혜를 갚으려고 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화영은 손에 들고 온 막걸리 한 병과 안주거리를 내밀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눈에 보였지요. 그럴 필요 없는데. 제발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화영의 간곡한 부탁에 덕팔이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집 안은 바깥만큼이나 깔끔했지요. 비록 가난한 총각의 집이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사시는군요.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지요. 덕팔이는 손을 씻고 화영이 가져온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어요. 화영은 슬며시 자리를 덕팔이 곁으로 옮기며 말했지요. 덕팔 나리는 장가를 안 가셨나 봐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젊은 사내가 어찌 그런 생각이 없어요? 혹시? 화영은 말끝을 흐리며 덕팔이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런데 덕팔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지요. 이상해요. 보통 사내라면 벌써 화영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젊은 과부의 매력을 모를 리가 없는데 덕팔이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화영은 미인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시집갈 때도 동네에서 가장 예쁜 처녀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얀 피부에 큰 눈, 오뚝한 코와 작은 입까지 정말 인형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요. 나리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화영이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덕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글쎄요, 착하고 현명한 여자면 좋겠지요. 다른 건 없나요? 예쁘다든지.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팔이의 답변에 화영은 조금 실망했어요.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화영은 핑계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늦었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 여기서 재워주실 수 있어요? 마루 한쪽이라도. 덕팔이는 난처해했지만 여인을 혼자 돌려보내기가 미안해 허락했어요. 화영은 속으로 기뻐했지요.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이 깊어가자 화영은 본격적인 유혹에 나섰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어 어깨선을 드러내고는 덕팔이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덕팔나리, 춥지 않으세요? 화영의 체온이 전해져 오고 은은한 체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향주머니를 품에 넣어두었거든요. 하지만 덕팔이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추우면 같이. 화영이 손을 뻗어 덕팔이의 팔을 만지려 하는 순간 덕팔이는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이도 비슷한데 저는 과부니까 상관없어요. 예의가 아닙니다. 덕팔이의 단호한 태도에 화영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는 사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화영은 좀 더 대담하게 접근해 봤습니다. 저고리를 더 풀어 쇄골이 드러나게 하고 덕팔이의 무릎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어요. 나리, 정말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덕팔이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말했지요. 부인께서는 좋은 분이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라뇨? 결혼에 대한 준비 말입니다. 함부로 여인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덕팔이의 진지한 대답에 화영은 오히려 더 끌렸어요. 요즘 사내들이라면 벌써 덤벼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신중하고 의젓했지요.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여자를 모르는 건 아닐까? 화영은 속으로 다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직한 사내라 해도 이 정도면 조금은 흔들릴 법한데 덕팔이는 나무 토막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고자인가? 화영은 그런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건장하고 젊은 사내가 여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니. 그 밤 화영은 뒤척이며 밤을 새웠어요. 한편으로는 덕파리의 신중함에 더욱 끌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의심에 마음이 복잡했지요. 반면 덕파리는 마루 끝에서 코를 골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잡념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화영은 일찍 일어나 덕파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요리 솜씨가 좋아서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요.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화영은 덕파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덕파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화영이 반찬을 떠주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피했지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화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이튿날부터 화영은 아예 작정을 하고 덕파리의 오두막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해주겠다, 빨래를 해주겠다, 청소를 해주겠다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부인,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총각이 어찌 이 모든 걸 다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영의 끈질긴 호의에 덕파리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어요. 사실 혼자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요리는 정말 서툴렀지요. 화영이 해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덕파리가 먹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김치도 직접 담가주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 주었지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시집살이 할 때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화영은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어요. 과거의 일은 이제 잊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덕파리도 화영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가 와서 이것저것 돌봐주니 확실히 생활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날 화영은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많이 패두어야겠다며 덕파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장작이 부족할 것 같아요. 덕팔나리의 힘이면 금세 끝날 텐데.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덕파리는 도끼를 들고 마당에 쌓인 통나무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그의 괴력 앞에서 통나무들은 마치 두부 자르듯 순식간에 쪼개져 나갔지요. 훅, 훅.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덕파리의 저고리는 금세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우람한 근육들이 움직일 때마다 물결처럼 일렁거렸어요. 화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조아렸습니다. 햇살 아래 땀방울이 반짝이는 덕파리의 등짝,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팽팽해지는 팔뚝의 근육, 그리고 거친 숨소리까지. 아, 저런 사내와 함께라면 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몸을 부채질하며 상상에 잠겼어요. 그런 그녀의 시선을 의식이라도 한 듯 덕파리는 더욱 힘차게 도끼를 휘둘렀지요. 사실 덕파리도 화영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자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싫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덕파리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화영은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금세 가져다 드릴게요. 화영은 서둘러 우물가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길어왔어요. 덕파리가 바가지로 물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며 화영은 자신도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고맙습니다. 덕파리가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남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지며 가슴팍으로 흘러내렸어요. 화영은 그 모습을 넋 잃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덕파리가 재채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치, 에치, 어머, 감기 기운이세요? 아니요. 무슨 향 냄새가. 덕파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영이 몰래 뿌려둔 향주머니 냄새였지만 덕파리에게는 오히려 재채기만 나게 할 뿐이었지요. 에치, 부인, 혹시 무슨 향을 쓰시나요? 아,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영은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덕파리는 계속 재채기를 해댔어요. 에치, 에치, 미안합니다. 자꾸 재채기가. 그런 덕파리를 보며 화영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향을 뿌려도 재채기만 하고 몸을 드러내 보여도 나무만 쳐다보고 정말 이 사람이 고자인가 봐요. 화영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이런 좋은 남자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뒤 화영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일부러 물동이를 나르다가 그 앞에서 넘어진 척했어요. 아야, 괜찮으세요? 덕파리가 급하게 달려와 화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화영의 저고리가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났어요. 아, 죄송해요. 화영이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저고리를 고쳐 입었지만 덕파리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화영은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덕파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화영은 더욱 과감한 계획을 세웠어요. 목욕을 핑계로 덕파리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해보기로 한 거죠. 날이 혹시 등을 좀 밀어주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잘 안 돼서. 하지만 덕파리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냥 등만. 부인,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덕파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화영은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왜 자신을 멀리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화영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는 저녁 무렵 갑자기 덤불 속에서 왈패들이 튀어나왔어요. 또 만났구나, 예쁘니. 이번에는 방해할 놈이 없지? 화영은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지난번에 덕파리에게 당한 그 왈패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요. 제발 또 이러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 장사놈이 없으니까 누가 널 구해주겠냐? 왈패들이 화영을 둘러싸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화영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덕팔라리, 덕팔라리. 하지만 덕파리의 오두막은 멀리 떨어져 있어 목소리가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 순순히 따라와. 이번에는 끝까지 가는 거야. 왈패들이 화영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전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누가 시킨 거죠? 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화영이 물어보자 왈패 중 하나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궁금하면 가서 직접 물어봐. 우리 주인님께서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주인님?
김사또님이시지. 마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야. 화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제서야 왜 왈패들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또님이 왜 저를 모르겠어? 젊고 예쁜 과부라서 그렇지. 사또님 취향이거든. 왈패들의 말을 듣고 화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여인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또였던 거죠. 제발 놓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예쁘게 태어난 게 죄지 뭐. 왈패들이 화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놈들이 또 우레 같은 목소리와 함께 덕파리가 나타났어요. 그는 나무를 하러 가던 길에 화영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했다. 왈패 두목이 칼을 빼들며 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준비? 무슨 준비 말이냐? 덕파리가 성큼 다가서자 왈패들은 일제히 칼을 빼들었어요. 이번에는 대여섯 명이나 되었지요. 게다가 활을 든 놈도 있었습니다. 다들 덤벼. 왈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덕파리의 주먹 앞에서 칼은 무용지물이었지요. 첫 번째 놈은 주먹 한 방에 기절했고 두 번째 놈은 발길질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세 번째 놈이 칼로 찌르려 하자 덕파리는 그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어요. 으악! 활을 든 놈이 화살을 쏘았지만 덕파리는 그것을 맨손으로 잡아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되던져 활을 든 놈의 어깨에 꽂았어요. 아! 나머지 놈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 했지만 덕파리가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덕파리가 도망치는 왈패 하나를 붙잡아 허리띠를 풀어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놈들도 하나씩 잡아 모두 결박했지요. 이제 말해봐. 누가 시켰느냐? 그건. 왈패들이 입을 다물고 있자 덕파리는 그중 하나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관아에 넘겨버릴 것이다. 사또님이 시키셨습니다. 결국 왈패 중 하나가 실토했어요. 사또가? 네, 김사또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덕파리와 화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 사또가 배후에 있었다니. 왜 사또가 이런 짓을? 사또님께서 그 여자를 탐하신다고. 왈패의 말에 화영은 몸서리쳤어요. 그동안 자신을 노리던 자가 바로 사또였다니. 이 더러운 놈들. 덕파리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또가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여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덕파리는 왈패들을 모두 묶어놓고 두목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사또와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했느냐? 그건 정직하게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덕파리의 무서운 눈빛에 왈패 두목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또님께서는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모두 탐내셨습니다. 우리더러 끌고 오라고 하시고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10명도 넘을 겁니다. 모두 사또님 별채에. 덕파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사또의 죄악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증거는 있느냐? 사또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마다 받아 적게 하신 장부가 있습니다. 어디에? 저희 은신처에. 덕파리는 왈패 두목을 앞세우고 그들의 은신처로 향했어요. 동굴 속에 숨겨진 장부에는 사또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 장부를 보며 덕파리는 경악했습니다. 여인 납치는 물론이고 뇌물수수, 세금 횡령,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힌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덕파리는 장부를 품에 넣고 곧바로 인근의 포도청으로 향했어요. 포도대장은 처음에는 시골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장부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이것이 정말이냐? 왈패 두목도 데려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포도대장은 왈패 두목을 신문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로 달려갔지요. 김사또는 별채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무슨 짓이냐? 내가 사또인데. 김사또,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해친 죄로 체포됩니다. 사또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증거가 확실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별채에서 구출된 여인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그의 죄상은 명백해졌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포도대장은 사또를 포승줄로 결박하며 말했어요. 왈패 무리들도 모조리 잡혀갔고 마을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를 영웅처럼 받들었어요. 화영은 그런 덕파리를 보며 더욱 마음이 끌렸지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덕파리의 겸손한 모습에 화영은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힘도 세고 마음도 착하고 용기도 있는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며칠 후 포도청에서 상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사또를 잡는 데 공을 세웠다는 이유였지요. 덕파리는 그 돈으로 마을에 다리를 놓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커졌고 화영의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어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며칠 후 화영은 용기를 내어 덕파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덕팔라리, 네,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리 심각한 표정이세요? 덕파리가 나무를 패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화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실 수 있나요? 네. 덕파리는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어요. 나리께서 절 2번이나 구해주셨고 그동안 지켜본 나리의 인품도 훌륭해요. 저는 나리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화영의 고백에 덕파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부인의 마음은 고맙지만 왜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는 그냥 나무꾼일 뿐입니다. 부인은 양반가 출신이시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신분이 사랑보다 중요한가요? 화영의 간절한 눈빛에 덕파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부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뭘 더 알아야 하나요? 나리의 착한 마음, 의로운 성품, 그걸로 충분해요. 화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덕파리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물론이에요. 나리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덕파리도 마침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화영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덕파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화영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덕파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덕파리가 화영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아버지는 오래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신분 따위는 상관없어. 진정한 사랑 앞에서
무슨 신분이 중요하겠느냐?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지. 남들 말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버지의 허락에 덕팔이는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튿날 그는 화영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전했지요. 부인, 저도 부인을 좋아합니다. 화영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지요. 혼례를 올린 그날 밤 화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의문이 오늘 밤 풀릴 것이었어요. 신방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꾸며주었습니다. 새하얀 이불과 베개, 그리고 곳곳에 놓인 꽃들이 방 안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어요. 촛불의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덕팔날이 아니, 이제 자기. 부인도 아니, 이제 내 아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자기가 저를 피해온 이유가 혹시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덕팔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게 아니오. 그럼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덕팔이의 솔직한 고백에 화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풀렸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화영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팔이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너무 서투를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되잖아요. 화영은 덕팔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그의 손은 나무를 패며 거칠어졌지만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화영은 조심스럽게 덕팔이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당신 정말 남자다우세요. 화영의 말에 덕팔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떨렸지요. 당신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덕팔이가 화영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촛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 하나로 결합했고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랑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화영은 덕팔이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덕팔이가 진정한 사내임을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당신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런 말을? 이런 훌륭한 사내를 두고 괜한 걱정만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완전해졌지요. 그로부터 1년 후 덕팔이와 화영은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건강하고 힘이 센 아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요. 덕팔이 아들이니 틀림없이 장사가 될 거야.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기도 하고 말이야 복받은 아이로군.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신분의 벽도, 편견도, 오해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덕팔이와 화영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의 훈장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덕팔이 아저씨와 화영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아느냐? 네. 힘센 아저씨가 나쁜 사또를 혼내준 이야기요. 맞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훈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란다. 덕파리 아저씨는 힘이 세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고 화영 아주머니는 그 마음을 알아보았단다. 그럼 나쁜 사또는 왜 벌을 받았어요?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이야. 권력이나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단다. 훈장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감옥에 갇힌 김사또는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저지른 죄악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덕파리처럼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세월이 흘러 덕파리와 화영은 삼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 힘이 세고 의로웠고, 둘째는 어머니를 닮아 영리하고 다정했으며, 셋째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항상 입을 모았지요.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단 말이야. 덕파리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마을이 평안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어느 봄날 덕파리는 아내와 함께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옛날 자신이 화영을 처음 구해준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여보, 기억나요?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럼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자꾸 이상한 생각만 했어요. 하하, 그 덕분에 오히려 재미있었는걸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날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오해와 설렘이 지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말이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도요. 덕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덕파리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힘만 믿고 살던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마을의 평화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셨나 봐요. 화영의 말에 덕파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던 거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그들의 집에서도 이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나무를 패고 있었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아빠, 엄마, 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부모를 맞았습니다. 덕파리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요. 아이들의 말에 덕파리와 화영은 웃었습니다. 벌써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덕파리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가르쳤지요. 힘이 센 것도 좋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써야 해요, 아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일을 막는 데 써야 해요. 화영도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힘센 나무꾼 덕파리와 젊은 과부 화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덕파리의 괴력보다 더 강했던 것은 의로운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 힘을 나쁘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덕파리처럼 남을 도우는 데 쓴다면 그 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지요. 둘째, 사랑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영이 성급하게 굴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을 보여주었을 때 사랑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셋째,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면 결국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김사또처럼 지위를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응보를 받게 마련이죠.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쓸 때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넷째, 신분의 벽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양반가 출신 과부와 나무꾼 덕파리가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룬 것처럼 진짜 사랑은 출신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아요. 다섯째, 오해는 소통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화영이 덕파리를 고자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많은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진솔하게 대화하면 그런 오해는 모두 풀릴 수 있지요. 여섯째,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덕파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일곱째, 진정한 용기는 의로운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덕파리가 화영을 구하고 사또의 비리를 폭로한 것처럼 진짜 용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여덟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덕파리와 화영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지요. 아홉째, 겸손의 미덕입니다. 덕파리는 그렇게 힘이 세면서도 항상 겸손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했지요. 진정한 강자는 겸손한 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화영은 처음에는 덕파리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 결과 마침내 사랑을 이룰 수 있었지요. 세상에는 힘센 사람도 많고 지위 높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덕파리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도 복을 내려주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덕파리처럼 힘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권력이 있다면 백성을 위해 쓰고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덕파리처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얼굴이나 좋은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 있으니까요. 화영처럼 상대방을 오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모든 오해는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덕파리처럼 신중하되 진심을 외면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김사또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자신만 불행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빛나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덕파리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화영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 합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속에 담긴 교훈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후세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여 덕을 쌓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덕파리와 화영처럼 행복한 사랑을 이루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